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자병법, 그중에서도 제12편, 화공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첫 구절부터 볼까요? 화공의 종류를 5가지로 딱 나누더라고요. 원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반화공요 오하니 일약 화인이요, 이약 화적이요, 삼약 화치요, 사약 화구요, 오약 화대라. 네, 이걸 이제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으면요. 범화공요 오하니 일왈 화인이요, 이왈 화적이요, 삼왈 화치요, 사왈 화구요, 오왈 화대라 이렇게 됩니다. 아하, 여기서 범, 반은 무릇, 대체로 이런 뜻이고요. 화공은 말 그대로 불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유오는 5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 뒤에 왈은 무엇무엇라고 한다, 무엇무엇이다, 뭐 이런 의미로 5가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화인, 이건 적 병사나 말을 직접 태우는 거고요. 두 번째 화적, 이건 쌓아둔 군량미, 그러니까 식량이죠. 이 적이 쌓을 적자거든요. 그걸 태우는 것. 식량이요? 중요하죠. 그렇죠. 세 번째 화치, 이건 보급품 수송대, 흔히 말하는 취종대의 그 치자입니다. 보급로를 끄는 거죠. 보급품. 네 번째는 화고, 무기나 물품 창고, 고과 창고 고자니까요. 마지막 5번째가 화대. 이건 적부대의 진영, 그 대우 자체를 불태우는 겁니다. 대자가 부대 대자죠? 와, 그냥 불 지른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공격 대상을 사람, 군량, 보급, 창고, 진영 이렇게 딱딱 구분했네요. 맞아요. 이 분류 자체가 벌써 되게 전략적인데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바로 손자병법의 어떤 치밀함이죠. 목표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타격 지점을 딱 설정하는 겁니다. 아하, 적의 전투력을 직접 깎아낼 거냐, 화인화대, 아니면 전쟁을 계속할 능력을 무너뜨릴 거냐, 화적, 화치, 화고. 이걸 구분해서 자원을 제일 효율적으로 쓰려는 거죠. 뭐 그냥 파괴가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전략인 겁니다. 야, 그렇군요. 목표 설정이 먼저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공을 실행하려면 또 조건이 있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행화에 필유인하고 연화를 필소구하며 발화유시하고 기화유일하니 시자는 천지조야요 일자는 월제기벽익진야니라 범차사숙자는 풍기지일이니라.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행화에 필유인하고 연화를 필소구하며 발화유시하고 기화유일하니 시자는 천지조야요 일자는 월제기벽 익지냐니 범차사숙자는 풍기지일이니라 입니다. 네. 행화, 즉 화공을 실행하면은 필유인,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이나 명분,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자가 원인 인자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연화, 이 연자가 연기 연자인데 여기서는 불을 붙이는 도구를 뜻합니다. 뭐 부식돌이나 불쏘시개 같은 거겠죠. 이런 도구는 필수구, 반드시 평소에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아, 준비성. 네. 그리고 발화유시, 불을 놓기에 적합한 시기, 때 시자죠. 그때가 있고 기화유일, 불길이 잘 일어나는 날 일자죠.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때와 날까지. 그 시는 뭐냐? 천지조야, 하늘, 즉 날씨가 건조할 때다. 말을 조자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월제기벽익진이야. 달이 기벽익진이라는 네 별자리, 이걸 사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무는 날이다. 별자리까지요. 네, 왜냐하면 범차사숙자, 무릇 이 네 별자리에 달이 있을 때가 바로 풍기지일야, 바람이 잘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단순히 도구 준비를 넘어서 날씨 건조한 건 기본이고 천문현상, 그러니까 달 위치랑 별자리로 바람 부는 날까지 예측해서 활용하라니. 숙자는 보통 잘숙으로 아는데 여기선 별자리 수로 읽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별자리 수죠. 우리가 뭐 숙제, 숙박할 때는 잘숙이지만요. 이게 현재적으로 보면 뭐 좀 비과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경험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예측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경험. 때니 하늘의 때, 즉 천시, 자연의 리듬까지 읽고 활용해야 한다는 통찰인 거죠. 성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와 조건의 조화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범화공의 필인오화지변의 잉진이 화발 언에 얻은 즉종지어 외호대 이 구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범화공의 필인오화지변 의잉진이 화발 언에 얻은 즉 조흥지어 외호대인데요. 무릇 화공을 할 때는 아까 말한 그 5가지 화공 유형, 오화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데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 상황 따라 다르게. 그렇죠. 만약 화발 언에 불이 적진 안에서 먼저 났다면 즉조응지어 외, 즉시 밖에서도 호응해서 공격을 시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부 혼란을 이용해서 바로 공격하라는 거죠. 안에서 불나면 밖에서 바로 쳐라.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화발어 기 병 정자는 대하어 물공하고 극기 화력하여 거 총어 총지하고 불가 총즉 진이라. 이건 불이 났는데도 적이 조용할 때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화발액이 병정자는 대이 무공하고 극기 화력하여 가총어 총지하고 불가총즉 진이라인데요. 불이 났는데도 기병정자, 그 병사들이 조용하다. 즉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다면 대이 물공, 기다리고 공격하지 말라.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기다려라. 네, 극기 화력. 그 화력이 극에 달할 때까지, 즉 불길이 가장 거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서 가총어 총지, 공격할 만하면 따라서 공격하고 불가총즉지, 여의치 않으면 즉 공격하기 어렵다 판단되면 멈추라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불 지르고 끝이 아니라 적 반응을 보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냉철한 관찰과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돌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손자병법의 깊이입니다. 기다림의 중요성. 화거 바로 외어 얻은 무대어 내하고 이시 발지라 하고 또 화발 상풍이요 무공하풍이며 주풍구요 야풍진이라 이렇게 두 부분인데요. 네, 먼저 화가 바로 외어든 무대어 내하고 이시발지라. 이건 화가 바로 외. 만약 외부에서 화공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대어 내, 굳이 내부의 어떤 호응이나 준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무대, 이시발지, 적절한 때를 포착해서 바로 실행하라. 아, 기회되면 바로 해라. 주도적으로? 그렇죠. 주도권을 갖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화발 상풍이요 무공하풍이며 주풍구요 야풍진이라는 화발 상품, 바람이 불어가는 쪽, 즉 바람을 등지고 불을 놓아야 유리하고 무공하풍, 바람이 불어오는 쪽, 즉 바람을 맞받으면서 공격하는 것은 불리하니 하지 말라. 무공. 바람 방향. 당연하지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풍구, 낮 졸, 바람은 비교적 오래 가고 야풍지, 밤, 야 바람은 비교적 빨리 그친다. 당시의 어떤 경험적인 기상 지시까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반군은 필지 유호화지 변하여 이 수수지라. 범군 필지 유호화지 편 이 수수지. 여기서 딱 걸리는 글자가 있네요. 이 수사요. 보통 숫자 셀 때 쓰는 글자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보통은 샘수자로 많이 쓰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모든 군대는 반드시 5가지 화공의 변화, 그러니까 불을 쓰는 5가지 방식의 그 변화를 알아서 그 이치, 수를 잘 살펴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는 이치, 원리, 법칙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상황 변화의 원리랄까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불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변화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죠. 그렇군요. 그 원리를 알고 나서 이제 불과 물을 비교하는데요. 다음 구절이 고로 이화좌공자는 명하고 이수자공자는 강하니 고 이화좌공자 명, 이수자공자 강. 여기서 불로 돕는 건 명하고 물로 돕는 건 강하다. 이 차이가 재미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좌는 돕는다, 보좌한다 할 때 그 좌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써 공격을 돕는 것은 그 효과가 아주 밝고 명확하고 물로써 공격을 돕는 것은 아군의 태세를 강하게 해준다는 의미죠.
불은 딱 보면 아, 저기 불탔구나 하고 효과가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게 명이고 물은 뭐랄까 적의 진격을 막거나 우리 진영을 보호하는 좀 더 방어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측면이 크다는 거예요. 아, 효과의 성격이 다르군요. 불은 파괴력이 명확하고 물은 방어력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바로 물의 한계도 지적하네요. 네, 바로 뒤어서 수는 가이절이나 불가 이탈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물은 가이절이나 불가 이탈이다. 절과 탈, 이 두 글자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물론은 적의 보급로나 퇴로를 끊을 절수는 있지만 적의 영토나 물자를 빼앗을 탈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절은 말 그대로 차단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고립시키는 거. 그런데 탈은 적극적으로 가서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물 공격만으로는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아주 냉철한 분석입니다. 전술의 장단점과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승리한 다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 승리하고 나설의 처리, 이게 또 중요하죠. 부전성 공추이업을 입을 수기공자는 흉이니 명활 비류라. 부전승 공추이불 수기공자 흉, 명활 비류. 비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면서도 강하게 다가오네요. 흉하다고까지 하고요. 네, 상당히 강한 경고입니다. 무릇 싸워서 이기고 공격해서 빼앗고도 그 공을 제대로 닦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흉하다. 이를 일러 비류라고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수는 단순히 닦다가 아니에요. 공적을 잘 평가하고 농공 행상을 하고 뭐랄까 전후 처리를 잘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비, 즉 쓸데없는 소모만 생기고 군대는 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도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조직에 해가 된다. 사기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심하면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바로 이야기하죠. 네, 바로 다음 구절. 고로약 명주 려제하고 량장 휴지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현명한 군주는 이 문제를 깊이 헤아리고 훌륭한 장수는 이 전후 처리를 잘 수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려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 비류의 폐해를 막는 게 리더의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전후 처리의 중요성.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애초에 전쟁을 시작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비리부동하며 비득불용하며 비위부전이니. 이거야말로 정말 현대 조직에서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손자병법 정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고 얻을 것이 없으면 군대를 동원하지 말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면 싸우지 말라. 아주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라는 거죠. 이익, 얻는 것, 위기 이 세 가지 기준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계산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뒤에 감정 통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주 불가의 노어 행사요. 장 불가의 온이 지전이라. 여기서 군주의 감정은 노, 장수의 감정은 온으로 다르게 표현한 게 눈에 띄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격한 분노,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화를 말하고요. 오는 약간 달라요. 이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만, 좀 은근한 노여움 같은 겁니다. 성낼 온자죠. 그러니까 군주는 격한 분노 때문에 경솔하게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그런 속으로 삭히는 노여움 때문에 함부로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리더의 개인적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미묘한 차이까지 짚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리더의 감정은 조직 전체, 나아가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정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잖아요. 하벌이 여동하고 불화벌이어지니 노가이브 희요, 온가이브 열이나 왕국은 불가이 부존이요, 사자는 불가이 부생이라. 네, 이 구절은 정말 무게감이 다르죠. 이익에 부합하면 움직이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고 불만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여기서 복자가 다시 회복할 복이죠. 감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거나 사람이 죽는 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전쟁의 결과, 특히 패배의 결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냉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중해야 하는지를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 끝에 손자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이 이거군요. 고로, 얄, 명주 신지하고 량장 경지라 하니 치는 안국 전군지도에 아니라 네,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 명주는 이를 신중히 하고 신지, 훌륭한 장수, 량장은 늘 경계한다, 경지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군대를 온전히 보전하는 안국 전군, 길이다. 여기서 신은 삼갈 신, 아주 조심하는 거고 경은 경계할 경, 늘 깨어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안국정군,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길이라는 손자병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